안녕하세요. 사계수학학원 박범균 선생님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이제 삼각함수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시간 7과 삼각함수에 대해서 첫 번째 시간 일반각과 호도법. 자, 수학의셈 187페이지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과에서 배우는 거는 첫 번째 과에서 배우는 거는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삼각함수를 배우기 전에 먼저 기초를 쌓는다고 합시다. 자, 각에 대해서 각을 재는 방법과 각을 재는 단위, 요거 두 가지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 겁니다. 각을 어떤 식으로 잴 것인가, 그 다음에 각을 재는 단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 그 첫 번째 각을 재는 방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일반 각을 재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호도법은 각을 재는 단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네요. 이제 자, 일반적으로 각을 잰다고 하면, 자, 중학생한테나 초등학생한테 각 재봐라 시키면 각도기 재가지고 이제 각이 예를 들어 이렇게 있으면 요거 중심에다 각도기 중심을 맞춘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해서 눈금 있지 않습니까? 이 눈금. 그래서 이 각이 얼마다 이렇게 읽었죠. 자, 이렇게 각을 재면 0도부터 180도까지는 각도기 안에 들어오니까 잴 수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각을 잴 때 180도를 넘어가는가, 초과하는가, 이런 것들은 각도기를 가지고 잴 수가 없죠. 예를 들어 봅시다. 375도를 재달랍니다. 이거 320도 한 바퀴를 벗어나는 각이죠. 어떻게 각도기 가지고 각을 재겠습니까? 못 재겠죠, 아이디어가. 그래서 자, 중학교 때까지 배우는 아이디어는 0도부터 180도 내에서 각을 쟀다면 이제부터는 320도를 벗어나는 각, 뭐 375도, 540도 이런 것도 재봐야 되고요. 그 다음 각을 마이너스로도 잴 겁니다. 마이너스 30도 이런 거는 우리가 잴 수가 없죠. 지금까지의 상식으로는. 그래서 각을 재는 방법을 새롭게 정의할 겁니다. 그 일반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어떻게 할 거냐면, 자, 각이 5xy가 5, 자, 그려볼까요? 이제 얘가 지금 p가 있고 얘가 5가 있고 얘가 x가 있다고 칩시다. 지금 저희는 이 각을 재는 게 목적입니다. 이 각을 재려면 어떻게 할 거냐면 이제 5x를 얘를 고정을 시킵니다. 얘를 고정을 시킬 거고요. 얘를 뭐라고 부르냐면 시초선이라고 부릅니다. 부르는 명칭을. 일반적으로는 얘를 고정시킬 때 얘를 원점에 둘 거고요. 얘를 x축의 양의 방향으로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x축의 양의 방향 쪽이 되겠죠. 이제 즉 좌표 평면상에다가 올려놓게 되면 이렇게 올려놓자는 얘기입니다. 좌표 평면상에. 이해가시나요? 여기가 x축이 되고 얘가 y축이 되면 이 가운데 각을 원점에 매치시키고요. 그 다음 이쪽 끝을 x축에다가 고정을 시켜둘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라인을 뭐라 부르자고요? 시초선이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 이제 요 라인은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바늘이라고 생각합시다. 즉 여기에 고정사에 있어 탕 튕기면 얘가 자연스럽게 뱅글뱅글 돌아갈 수 있는 이게 하나의 바늘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이 바늘을 나타내는 말을 이제 동경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는 명칭입니다. 자, 얘는 시초선, 얘는 동경. 이건 그냥 바늘이라고 생각합시다. 쉽게 생각해서 바늘이 하나 있답니다. 여기 고정돼 있어서 자연스럽게 돌아다닐 수 있는. 아시겠습니까?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튕기면 얘가 빙글빙글 돌아가다가 마지막에 딱 멈췄습니다. 그때의 이 각을 알파라고 둡시다. 마지막 시초선과 동경사의 각을 각도기로 잰 각을 알파라고 둡시다. 그때 이 각 XOP를 뭐라고 적을 거냐면 이게 알파도니까 알파도는 있고요. 대신에 이게 자연스럽게 돌아다니는 바늘이라고 했죠. 얘가 빙글빙글 돌아갈 건데 이게 몇 바퀴를 돌아가는지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에다가 돌아간 바퀴수를 정의할 겁니다. 360도 곱하기 n이라고. 자, 이렇게 표시하는 방식을 일반각이라고 정의합니다. 자, 쉽게 생각하시면 두 개로 구분되는데요. 앞에는 이 부분이 돌아간 바퀴수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돌아간 바퀴수고요. 이게 마지막 남아있는 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되게 쉽습니다. 그러니까 각을 일반각으로 표시하면 앞에다가 얘만 붙이면 됩니다. 얘만. 즉 각도기로 잰 이 각에다가 앞에다가 뭐만 붙이자고요? 360도 곱하기 n만 붙이면 얘가 일반각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두 번째
두 번째 원칙은 뭐냐면 각을 잴 때 이 시초선을 기준으로 위쪽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각은 플러스로 생각을 할 거고요. 반대로 이렇게 돌아가는 각은 마이너스로 생각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한번 들어주면 플러스로 330도는 이렇게 돌아가 330도까지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똑같은 거는 마이너스로 30도하고 서로 같습니다. 이해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이쪽으로 330도로 돌아갔단 말은 반대로 30도로 반대로 갔단 말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습니까?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자, 각을 재는 방법, 위쪽은 플러스, 아래쪽은 마이너스, 이렇게 재자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일반각의 아이디어가 될 것 같네요. 아시겠죠? 무슨 말인가? 자, 그 다음 두 번째. 그럼 이제 동경이 있으면 동경의 마지막 끝자리가 이 P라고 생각하십시다. 그럼 동경의 마지막 끝이 1사분면 쪽에 멈추면은 얘는 1사분면 각이 되고요. 동경의 마지막 끝이 2사분면에 있으면 2사분면 각이 됩니다. 3사분면에 멈추면 3사분면 각이 되고요. 4사분면에 멈추면 4사분면 각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자, 좌표평면이 이렇게 있는 상태에서, 자, 시초선은 뭐라고? 여기 고정돼 있고요. 시초선 여기 고정돼 있고요. 동경이 여기서 이렇게 멈췄답니다. 이제 동경 마지막까지 여기 있답니다. 그럼 얘는 2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맞습니까? 그랬을 때 이 각을 알파 더라고 정의하면, 자, 각 여기가 O고요. 여기가 X고 여기가 P입니다. 그럼 각 XOP는 어떻게 됩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알파도라고 표시가 될 거죠. 이해 가시나요? 그 상황에서 얘가 2사분면 각이기 때문에 당연히 알파도는 얼마 이상입니까? 90도 이상이 될 거고요. 몇 도 이상입니까? 180도 이하라고 정의가 가능하겠죠. 이렇게 나타내면 얘가 2사분면을 나타내는 일반각 표현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어려운 얘기 아닐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지금 각을 재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자, 어떻게 되자? 각을 잴 때 일반각으로 각을 표현하자. 일반각으로 표현하는 방식은 되게 쉽습니다. 앞에다가 돌아간 바퀴수만 표현한다. 무조건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 얘만 붙이면 일반각 표현이 된다. 여기까지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이제 각을 재는 방법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각을 재는 방법에는 지금까지 저희가 배우는 방식은 몇 도, 몇 도, 몇 도 이렇게 재죠. 그렇게 재는 방식을 60분법이라고 합니다. 그럼 정의는 뭐냐면 이제 원을 360등분할 겁니다. 등분해서요. 그 중에 한 개를 뭐로 정의할 거냐면 1도라고 정의할 겁니다. 맞습니까? 원을 360등분해서 그 중에 한 개를 1도라고 정의하죠. 단위는 도라고 있습니다. 영어는 디그리라고 하죠. 도라고 적죠. 이제 이게 60분법이고요. 이게 지금까지 저희가 각을 재는 단위였죠. 뭐 30도다, 45도다, 60도다. 원을 360도에서 한 개를 1도라고 했으면 30도면 이런 게 30개 있다는 뜻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십니까? 자, 이제 새로 배우는 내용은 이제 빨간색으로 적겠습니다. 호도법이라고 합니다. 호도법이라고 하고요. 이 호는 말 그대로입니다. 부채꼴로 호를 나타내고요. 도는 각을 나타냅니다. 그렇으면 호를 바탕으로 각을 재는 방식입니다. 다시 호도법은 좀 지워졌나요? 이쁘게 적어볼까요? 자, 호도법은 호를 바탕으로 각을 재는 방식입니다. 정의가 뭐냐면 정의입니다. 이거는 암기해야 되겠죠. 원에서 반지름 길이와 호 길이가 똑같답니다. 호 길이가 이와 같은 부채꼴에 요놈의 중심각을 1로 정의하자입니다. 자, 부채꼴에서 반지름과 호 길이가 똑같아질 때 그때의 중심각을 1로 정의하고요. 단위는 RAT라고 적습니다. 풀었으면은 RATIAN 라디안이라고 읽습니다. 앞글자 세 글자만 따가지고 RAT라고 적고요. 그 다음 이 단위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즉 각 뒤에 단위가 없으면 뭐다? 이거는 라디안이라고 인식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는 도를 적을 때
도를 적을 때 예를 들어서 사인에 30도라면 그냥 편의상 사인에 30 이렇게만 적었죠. 자, 이제부터는 호도법을 배웠기 때문에 이 표현과 이 표현은 분명히 도기가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얘는 사인에 30도지만 얘는 뭡니까? 사인에 30 라디안이 되는 거죠.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그렇기 때문에 얘를 60분법 도로 표시할 때는 무조건 얘는 반드시 표현해야 됩니다. 표현을 해야 되고요. 만약에 단위가 쓰면 뭐로 인식한다? 라디안으로 인식한다. 아시겠나요? 자, 그 그림이 지금 여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나왔습니다. 자, 부채꼴에서 어떤 임의의 부채꼴에서 반지름 길이가 r일 때 호 길이가 똑같이 여기까지 길이가 r이 되는 이때의 중력을 1라디안이라고 정의하자고요. 아시겠습니까? 딱 봐도 상당히 큰 각이죠. 상당히 큰 각입니다. 편의상 외워둡니다. 대략적으로 1라디안은 대략 몇 도쯤 되냐면 대략적으로 57도쯤 됩니다. 외워두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각이 되는 거죠. 이해 가시나요? 자, 그럼 이제 60분법하고 호도법하고 단위를 변환을 하겠습니다. 마치 뭐랑 같은 거냐면, 자, 기온을 나타낼 때 우리나라는 몇 도, 몇 도, 몇 도 섭씨 단위를 쓰죠. 그러나 미국은 몇 F 이렇게 쓰죠. 화씨 단위를 잽니다. 그럼 섭씨와 화씨의 단위를 변환하는 공식이 있죠. 맞습니까? 그걸 바탕으로 단위를 변환하는 거죠. 길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는 몇 미터, 미터법을 쓰죠. 근데 미국 아이들은 몇 마일, 몇 인치, 몇 피트 이런 걸 씁니다. 단위가 다르죠. 그럼 서로 간에 변환이 돼야 되겠죠. 거기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아이디어는 뭐냐면, 자, 부채꼴의 호 길이와 중심각은 비례하죠. 맞습니까? 자, 그럼 호 길이가 1라디안일 때 반지름 길이가 호 길이가 r이었죠. 중심각이 1라디안이면 호 길이가 r이란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한 바퀴가 다 돌아가고 칩시다. 그걸 x라디안이라고 봅시다. 한 바퀴가 다 돌아가게 되면 원 둘레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 r이 되겠네요. 맞습니까? 중심각이 1라디안일 때 호 길이가 r이었다면 한 바퀴를 다 돌아간 걸 x라디안이라고 합시다. 그럼 걔는 뭐가 됩니까? 호 길이는 2파이 r이 되는 거죠. 자, 비례식 풀겠습니다. 풀게 되면 x에다가 r 곱한 거는 1에다가 2파이 곱했으니까 2파이 r이 되고요. 결론 r 소거하면 x는 얼마가 됩니까? 2파이 라디안이 되겠죠. 바로 이게 뭐가 됩니까? 한 바퀴를 다 돌아왔기 때문에 360도하고 똑같겠죠. 이해가 가시나요? 무슨 말인가? 한 바퀴를 다 돌아간 요 x는 60분법으로 말하면 360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암기할상 얘를 반으로 떨어버리면 얼마다? 파이 라디안은 몇 도랑 같다? 180도랑 같다. 라디안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얘를 외울 겁니다. 얘를 암기할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공부할 때는 이제 얘하고 자연스럽게 변환이 돼야 됩니다. 자, 처음에 공부할 때는 180도가 파이라단이기 때문에 30도가 되려면 나누기 6겠죠. 나누기 하면 6분의 파이가 됩니다. 아시겠나요? 그 다음 60도가 되면 요놈의 2배 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파이 2배니까 3분의 파이죠. 그 다음 90도가 되려면 얘를 절반으로 떨었죠. 2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그럼 45도는 다시 얘의 절반입니다. 90도는 2분의 파이가 되고요. 정정하겠습니다. 그 다음 45도는 얘를 반으로 떨었으니까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해 가시나요? 그 다음 270도는 얘 3배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2분의 3파이 라디안이고요. 360도는 이거 2배 하면 됩니다. 2파이 라디안이 될 것 같습니다. 참고 삼아서 좌표축을 나타내는 라디안 단위는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무슨 말이라고요? 이게 좌표축을 나타내는 단위. 자, 지금 여기가 지금 0도죠. 여기가 지금 여기가 0도고요. 여기가 90도고요. 여기가 지금 180도고요. 여기가 270도인데 요걸 라디안 단위로 환산하면 이건 얼마라고요? 0 라디안이고요. 얘는 얼마? 2분의 파이 라디안. 얘는 얼마? 파이 라디안. 여기는 2분의 3파이 라디안. 아시겠습니까? 또는 360도랑 0도랑 같죠, 위치가. 얘는 얼마? 이제 2파이 라디안.
자, 좌표축을 나타내는 호도법 단위도 외워두는 게 좋습니다. 순서대로 0, 2분의 파이, 파이, 2분의 3 파이, 2파이, 2분의 파이씩 증가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얘만 외우고 이걸로 만들겠지만 조금 숙달이 되면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60도다. 바로 3분의 파이. 예를 들어서 3분의 2파이다. 바로 120도. 아시겠나요? 처음엔 어렵죠. 이거 조금만 연습하면 금방금방 계산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330도다. 그럼 6분의 11파이. 이런 식으로 바로바로 답이 나와야 됩니다. 자, 처음에는 이제 얘만 외울 거고요. 시간이 지나가면 얘를 다 암기해야 되고요. 전부 다 자연스럽게 마치 뭐랑 같은 거 아닙니까? 구구단위랑 같은 거라고 받아들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희는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배웠네요. 각을 재는 방법, 각을 재는 단위를 배웠죠. 그럼 각을 재는 단위를 배우면 보너스로 보는 게 있습니다. 부채꼴의 호호 길이와 넓이입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배운 방식대로 봅시다. 자, 부채꼴이 이렇게 있습니다. 저거 방식대로 하면 배운 방식대로는 반지름을 R이라고 하고요. 호호 길이를 L이라고 하고 중심각을 X도라고 하겠습니다. 넓이를 S라고 하죠. 자, 그럼 저희가 지금까지 배운 방식으로는 호호 길이 L은 원둘레가 2파이 R이 되고요. 곱하기 360도분의 X도다. 이렇게 구했죠. 맞습니까? 그 다음 넓이 S는 어떻게 됩니까? 파이 R 제곱에 대해서 똑같습니다. 360도분의 X도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부채꼴의 호호 길이와 넓이를 구했습니다. 자, 이제 이 중심각이 60분법이 아니라 호도법 라디안으로 표시가 되어 있답니다. 다시 그러겠습니다. 이제 자, 중심각이 이제 여기가 이제 반지름이 R이고요. 호호 길이는 L이고요. 중심각을 나타내는 보통 영어 문자 세타라고 씁니다. 세타 라디안입니다. 얘는 라디안. 그리스 문자 알파, 베타, 감마 이렇게 나가는 거에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번데기 모양이 되고 읽을 때는 세타라고 읽습니다. 넓이 S라고 하죠. 자, 이때 호호 길이와 넓이를 이제 정리 한번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쓸 수 있는 방식은 뭘 쓸 거냐면 부채꼴의 호호 길이는 중심각과 비례한다고 했습니다. 자, 비례 적어보죠. 중심각이 세타라인일 때 호호 길이가 L이었습니다. 자, 는 한 바퀴가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중심각은 2파이 라디안이 되고요. 그때의 호호 길이는 원둘레니까 2파이 R이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중심각과 호호 길이가 비례하는 것에서 나왔습니다. 자, 내항곱, 외항곱 정리 좀 하죠. 그럼 2파이 곱하기 L은 2파이 R 곱하기 세타가 되고요. 2파이 주겠습니다. 자, 외울 공식 L은 뭐다? R 세타다. 첫 번째 암기할 공식입니다. 자, 두 번째 부채꼴의 넓이도 중심각에 비례하죠. 넓이가 왔습니다. 자, 중심각이 세타일 때 넓이가 S랍니다. 는 한 바퀴 다 돌아갔습니다. 그럼 중심각이 2파이 라디안이면 원 넓이니까 뭐가 됩니까? 파이 R의 제곱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중심각과 넓이는 비례한다. 자, 내항곱, 외항곱 정리 좀 하죠. 그럼 2파이 곱하기 S는 파이에 R 제곱 곱하기 세타 이렇게 되고요. 파이 사라지고 2 나눠야 되겠네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S는 2분의 1의 R의 제곱 세타다. 두 번째 암기할 공식입니다. 그 다음 이걸 분해 한번 해보죠. 2분의 1 R의 제곱 세타는 2분의 1에다가 R 한번 있고요. R 세타 R 제곱을 두 개로 분해했습니다. 이렇게 바꾸면은 얘는 바로 뭐가 됩니까? 이건 이제 여기서 L이었죠. 다른 문자로는 뭐가 됩니까? 이제 2분의 1의 RL이다. 세 번째 암기할 겁니다. 첫 번째 공식, 두 번째 공식, 세 번째 공식. 공식 2라고 했습니다. 자, 유도하는 방식도 간단하죠. 뭡니까? 중심각과 호호 길이와 넓이는 비례한다는 이 사실 가지고 유도해 냈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두 동경의 위치 관계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기는 자, 각을 재는 방법에 관련된 거라고 생각을 하십시다. 자, 이제 두 동경이 일치한답니다.
그럼 두 동경이 일치하게 되면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의 바늘이 똑같다는 얘기죠. 바늘이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알파와 베타는 일반각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두 동경이 일치하면 여기 나와 있는 이 각 자체를 세타라고 봅시다. 표시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그럼 알파는 얼마입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도가 되고요. 베타도 마찬가지죠. 이제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세타 도라고 표현되겠네요. 이 상태에서 알파와 베타의 관계식을 구하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세타는 저희가 임의로 표현한 거 아닙니까? 세타를 소거하겠습니다. 그럼 세타를 소거하려면 두 개를 빼야 되겠네요. 빼겠습니다. 그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세타는 소거가 되고요. 또 얘랑 같으니까 그냥 0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게 돌아간 바퀴수고요. 이게 돌아간 바퀴수죠. 이 n과 이 n은 서로 다를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이 n과 이 n은 서로 다른 것들이 들어가도 괜찮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차피 여기에서 이걸 빼게 되면 뭐만 남습니까? 360도 곱하기 정수밖에 나올 게 없죠. 마찬가지로 360도 곱하기 n밖에 나올 게 없습니다. 얘를 라디안 단위로 환산하면 2 파이 곱하기 n이 되죠. 이게 지금 이 식입니다. 이제 아시겠습니까? 자, 두 번째 일직선상에 있고 방향이 반대랍니다. 그러니까 색깔로 구분하면 이 각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각이 지금 알파고요. 그 다음 여기서 여기까지를 베타라고 봅시다. 이게 베타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이제 이 각을 세타라고 봅시다. 요 각을 세타라고 봅시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됩니까? 알파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고요. 베타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요, 이 알파에서 베타만 날려버리면 얘만 나오겠죠. 이건 굳이 세타로 표현할 가치도 없습니다. 다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알파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베타니까 알파에서 베타를 빼게 되면 이 각만 남겠죠. 이게 몇 도입니까? 이제 180도겠죠. 근데 돌아간 바퀴수는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앞에다가 360도 곱하기 n만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나요? 얘도 같은 방식으로 가면 알파와 베타가 동명이 일치하니까 빼면 빵입니다.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더하기 빵이 있는 셈이 되겠죠. 이제 이렇게 인식하셔도 되고요. 자, 세 번째, 자, x축 대칭이랍니다. 여기서는 색깔로 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베타로 봤고요. 베타로 본 거고요. 그 다음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알파로 봤습니다. 이걸 알파로 봤죠. 이제 이거를 얘를 색깔 구별하겠습니다. 얘를 알파로 봤습니다. 얘를 알파로 봤네요. 그럼 어떻게 될 거냐면 이게 베타죠. 여기까지가. 이게 x축이면 이 각이랑 이 각이랑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이 각이 알파가 되면 당연히 이 각도 뭐가 됩니까? 똑같이 알파가 되겠죠. 그럼 이 식은 어떻게 될 거냐면 베타에다가 알파를 더하게 되면 한 바퀴가 다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360도가 되고요. 앞엔 돌아간 바퀴수 360도 곱하기 n이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어차피 얘가 360의 배수기 때문에 있으나 마나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얘는 그냥 360도 곱하기 n만 적어도 괜찮다는 뜻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얘가 Y축 대칭이랍니다. 보이십니까? 파란색이 베타고요. 빨간색이 알파입니다. 이게 Y축 대칭이 되면은 각 표시 한번 해보죠. 자, 이제 요 각과 요 각이 서로 같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을 겁니다. 근데 이 각이 알파랍니다. 그럼 당연히 이 각도 뭐가 됩니까? 알파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베타고 이게 알파니까 이거는 알파에다가 베타를 더하면 180도만 되겠죠. 그러니까 360도 곱하기 n 더하기 180도다. 이렇게 나오겠죠. 이해가시나요? 마지막 y는 x 대칭이면 얘는 뭐랑 같다는 얘기입니까? 얘랑 각이 같다는 얘기죠. 그럼 마찬가지 얘하고도 각이 같습니다. 그럼 여기가 베타면 여기도 뭐가 됩니까? 베타가 되죠. 여기까지가 알파고 나머지 베타니까 이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알파하고 베타를 더하게 되면 90도만 되겠죠. 그러니까 90도가 있고요. 돌아간 바퀴수 360도 곱하기 n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자, 일반각을 연습 한번 더 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관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번입니다. 좌표 평면상에 나타내고
몇 사분면의 각인지 제랍니다. 그럼 1번. 저 510도는 일반으로 표시하면 360도 곱하기 1에다가 더하기 몇 도가 남습니까? 이제 150도가 남죠. 그러니까 한 바퀴 돌아가고 150도가 남다는 얘기입니다. 당연히 2사분면의 각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2번은 1290도입니다. 그럼 이제 얘는 360에다가 얼마를 곱해야 될 거냐면 3을 곱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368 1080도입니다. 그럼 얼마 남아있죠? 그럼 이제 얼마? 210도가 남겠네요. 이렇게 표현되고요. 그러니까 세 바퀴 돌아가고 210도가 나왔습니다. 그럼 몇 사분면이니까 여기가 180도기 때문에 여기 남아있겠죠? 3, 4분면의 각이 되겠죠. 이해가시죠? 그 다음 3번 마이너스로 750도는 얘는 마이너스로 360에다가 얼마 됩니까? 곱하기 2라고 쓰게 되면 이게 마이너스 720도죠. 그럼 마이너스 얼마 됩니까? 30도가 되죠. 자, 이거 생각 잘 합시다. 얘는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면 이쪽으로 두 바퀴를 돌고요. 한 바퀴, 두 바퀴를 돌아갔고요. 마이너스 30이니까 이쪽으로 30도를 더 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있겠죠. 4, 4분면에 가게 되겠죠. 이해가시나요? 자, 마지막. 자, 4번에 마이너스 1050도는 얘는 마이너스로 360이 되고요. 곱하기 얼마가 됩니까? 3 되게 되면 이게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80입니다. 뒤에는 더하기 30도가 나와 있어야 되겠죠. 결론, 얘는 무슨 말입니까? 반대, 이쪽으로 한 바퀴, 두 바퀴, 세 바퀴를 돌면 여기까지 오겠죠. 그 상황에서 플러스 30은 아니라 이제 반대로 이쪽으로 30도만큼 더 가야 되겠죠. 이렇게 남아있겠네요. 1사분면에 가게 되는 거죠. 아시겠습니까? 얘는 돌아간 다음에 남아있는 게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더 가는 거고요. 얘는 남아있는 게 플러스니까 이쪽으로 더 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60분 문과오도 법을 환산을 하랍니다. 공식 파이라디안이 몇 도였다? 180도였다. 이거였습니다. 이제 자, 그럼 75도가 되려면 얘는 뭡니까? 이제 75도는 좀 분해하겠습니다. 한 방이 안 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몇몇 특수한 각으로 분해하게 되면 얘는 30도에다가 더하기 45도를 더한 셈이죠. 그럼 30도가 되면 이거 6 나눠야 되지 않습니까? 얘는 얼마죠? 이제 6분의 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그럼 2분의 파이가 얼마죠? 90도가 되고요. 45는 또 절반입니다. 얘는 4분의 파이가 되겠죠. 이해가십니까? 무슨 말인가? 두 개 더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통분하죠. 12분의 요건 2가 되고요. 이건 3이니까 얼마죠? 12분의 2파이고요. 얘는 12분의 3파입니다. 5파이다. 1번 답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2번 1번 얘기고요. 그 다음 2번 마이너스로 120도랍니다. 그럼 120이 되려면 120이면 60을 2배 하면 되는 거죠. 그럼 60도가 되려면 얘를 나누기 3 해야 되겠죠. 나누기 3 하면 자 3분의 파이라 대안이 얼마입니까? 60도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120도면 마이너스 붙어 있고요. 요거 2배 하면 됩니다. 얼마죠? 3분의 2 파이다.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 3번은 3파이랍니다. 이따 3만 곱했겠죠. 그러니까 3 곱하면 얼마입니까? 540도가 되는 거고 바로 나오죠. 그 다음 4번은 마이너스 6분의 13의 파이랍니다. 자, 그럼 이제 파이가 180도이기 때문에 그럼 6분의 파이라디안은 나누기가 얼마 됩니까? 30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얘는 마이너스 남아있고요. 곱하기 얼마 되니까 13 하면 되죠. 이쪽도 곱하기 13 하면 되겠네요. 390도가 될 것 같습니다. 어렵지 않죠, 얘기? 자, 공식 파이라디안 180도에서 출발해서 이제 얘들을 가지고 적당하게 나눠서 문제를 풀라 이런 얘기죠. 이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3번. 자, 세타가 2, 4분면의 각이랍니다. 가급적이면 라디안 단위로 쓰겠습니다. 그럼 세타가 2, 4분면 왜냐면 여기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몇 도와 몇 도 사이입니까? 여기가 2분의 파이라단이고요. 여기가 얼마입니까? 파이라단입니다. 그러니까 세타는 어디 사이에 들어가 있다? 2분의 파이부터 파이의 사이에 들어갈 거고요. 일반각으로 표시하기 때문에 더하기 앞에다가 돌아간 바퀴수 표현해야 되겠죠.
얘가 먼저 2, 4분면이기 때문에 여기 있으면 이 각은 어디다? 2분의 파이와 파이 사이다. 앞에가 돌아간 바퀴수 320도가 2파이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2n 파이만 더해지겠죠. 이렇게 더해집니다. 아시겠나요? 근데 구하는 건 뭘 구하는 거죠? 3분의 세타입니다. 나누기 3하라는 얘기가 되겠죠. 3하게 되면 얼마입니까? 3분의 2n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부터 세타는 3분의 세타죠. 여기는 이제 나누기 3 했습니다. 세타가 3 나누면 3분의 2n 파이가 되고요. 더하기 3 나눴으니까 뭐가 됩니까? 3분의 파이가 되겠죠. 나누기 3만 안 갑니다. 다 했습니다. 얘가 답입니다. 자, 이제 n 자리에는 정수만 들어갈 겁니다. 물론 음수도 가능하고요, 양수도 가능하고 0도 가능합니다. 구한 요령은 0부터 먼저 넣겠습니다. 어차피 음수 넣는 거하고 양수 넣는 거 답이 나중에 답이 똑같이 나올 거니까 0부터 시작해서 양수만 넣는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자, 이제 n이 제로가 되면 이건 얼마니까 사라지니까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세타는 어디까지입니까? 3분의 파이까지죠. 아시겠나요? 얘 몇 도입니까? 얘는 30도고요. 얘는 60도입니다. 몇 사분면? 얘는 1사분면이 되고요. 그 다음 n이 1이 되면 이건 얼마입니까? 이제 얘는 3분의 2파이에다가 더하기 6분의 파이만큼 더한 셈이고요. 얘는 3분의 세타가 되고요. 얘는 얼마가 됩니까? 3분의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가 됩니다. 실제로 두 개 더하면 얼마입니까? 얘는 6분의 5파이가 될 거고요. 얘는 3분의 세타가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에다가 3분의 파이 됐으니까 그냥 파이만 되겠죠. 실제로 얘는 몇 도가 됩니까? 얘는 180도가 되고요. 그 다음 6분의 5파이는 6분의 파이가 30도입니다. 거의 더 곱했습니다. 150도가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150도와 180도 사이에 몇 사분면이니까 얘는 2, 4분면도 되고요. 아시겠습니까? 자, 이제 n에다가 그 다음 2 넣겠습니다. 2 넣게 되면 얘는 얼마입니까? 3분의 4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부터 3분의 세타는 얼마 됩니까? 3분의 4파이 더하기 3분의 파이겠죠. 이건 얼마입니까? 6분의 8 더하기니까 이건 9파이가 되고요. 3분의 세타는 얼마입니까? 얘는 3분의 5파이가 되겠죠. 다 했으면 얘는 얼마입니까? 2분의 3파이니까 얘는 몇 도입니까? 얘는 이제 270도가 되고요. 3분의 8가 60도입니다. 5 곱했으니까 얘는 얼마입니까? 얘는 300도겠죠. 몇 사분면? 얘는 이제 4사분면이 되겠죠. 자, 이제 얘네다가 이제 3 넣어보겠습니다. 3 넣게 되면 이게 얼마가 됩니까? 얘는 이제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가 되고요. 이쪽은 3분의 세타고요. 얘 3 넣습니다. 이제 얘는 2파이 더하기 3분의 파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2파이는 한 바퀴 다 돌았다는 얘기죠? 한 바퀴 다 돌아서 이거 남았으니까 얘만 남을 겁니다. 얘는 뭐랑 같습니다. 이제 얘랑 같죠. 반복이 되네요. 이리로는 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반복되는 게 나올 때까지에다가 0부터 대입하라. 아, 뭐를 하자? 이건 이제 첫 번째는 일반각으로 표시한다. 그 다음 두 번째는 n자리에 0부터 1, 2, 3 넣을 건데 어디까지 넣자고요? 반복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넣자. 그게 무슨 말이다? 이 파이는 한 바퀴를 다 돌았기 때문에 실제로 이건 각을 잴 때 있으나 마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경우하고 똑같죠. 반복되니까 그 뒤는 안 해도 괜찮다. 답은 뭡니까? 1사분면, 2사분면, 4사분면 세 개가 답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 발전의 예제 4번입니다. 4번 세타와 7세타가 서로 일치한답니다. 자, 그려보겠습니다. 그리게 되면 어딘가에가 동경이 있으면 이게 세타도 되고요. 얘도 7세타도 된답니다. 그러면 서로 똑같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당연히 7세타에서 세타를 빼면 몇만 됩니까? 0도만 되고요. 돌아간 바퀴수 라디안 단위니까 0라디안을 읽겠습니다. 더하기 0라디안이 되고요. 돌아간 바퀴수 2n 파이만 더해지겠네요. 계산했습니다. 이제 6세타가 얼마다? 이제 2n 파이. 답. 세타는 6분의 1이니까 얼마죠? 3분의 n 파이다. 다시 이제 n에다가 이제 0, 1, 2 쭉 넣겠습니다. n이 0이면 세타는 0도 되고요. 이러면 얼마입니까?
3분의 파이 되고 이놈 얼마입니까? 3분의 2 파이도 되고 이놈 얼마입니까? 3 나면 3분의 3 파니까 파이도 되겠죠. 쭉 있습니다. 이 중에서 뭐만 뒤지자고요? 2, 4에 있답니다. 2, 4분면에 있다는 얘기죠.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안 되고요. 얘만 되겠죠. 3분의 파이가 인식되니까 이게 뭡니까? 120도. 얘가 2, 3면 각이죠. 답 세타는 얼마다? 3분의 2파이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수의 조반은 부채꼴의 호흡 길이와 넓이에 관한 얘기입니다. 공식 한번 적고 가죠. 자, 여기가 R, 여기가 L, 여기는 세타 S면 L은 뭐라고요? R 세타입니다. S는 뭐라고요? 2분의 L R 제곱 세타 또는 뭐라고요? 2분의 L의 RL이랍니다. 자, 이걸 외운 상태에서 1번 그림을 그리겠습니다. 자, 세타가 얼마란 얘기죠? 이제 3분의 4파이고요. L이 얼마란 얘기죠? 8파이란 얘기죠. 맞습니까? 다 했네요. R 얼만 주고 하고 S 얼만 주고 하랍니다. 여기다가 넣기만 하면 되는 거죠. 넣겠습니다. L은 R 세타에서 L이 얼마라고요? 8파이고요. R은 그대로 있고요. 세타는 얼마랍니까? 3분의 4파이랍니다. 어렵지 않죠? 파이 사라지고 파이 사라지고 4 나쁜다면 이거 이겠네요. 결론 R은 3 거진 얼마입니까? 6이 답이고요. 답은 센티미터고요. 넓이 S는 자 2분의 1에 얘로 거연청 얘로 거연청입니다. 그냥 RL로 하겠습니다. 그럼 2분의 1에 R은 6이고요. L은 얼마였습니까? 8파이였죠. 그러니까 얼마가 되죠? 이건 이제 38에 24 파의 단위는 제곱 센티미터가 될 것 같고요. 어렵지 않죠? 자 2번 넓이 S가 얼마라고 이제 8파이고요. 중위가 세타가 45도랍니다. 라디안전으로 바꾸겠습니다. 자, 파이 라디안이 180도죠. 반 나누면 2분의 파이 라디안이 90도입니다. 45도면 절반이죠. 4분의 파이 라디안이 되는 얘기입니다. 자, R 구하고 L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L은 R 세타다. 근데 L과 R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만 가지고는 구할 수 없죠. 넓이만 여기 쓰입니다. S는 2분의 1의 R 제곱 세타다. 또는 2분의 1의 RL이다. 근데 R과 L을 모르기 때문에 일단 얘하고 얘는 못 넣겠네요. 얘에다가 넣으란 얘기죠. 이제 요거 넣겠습니다. 요거를 그대로 이 자리에 대입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8파이는 2분의 1의 R 제곱의 세타가 얼마라고요? 4분의 파이다. 이해가시죠? 파이 사제곱 파이 사지면 R 제곱은 88에 64다. 결론 반지름은 양수기 때문에 얼마다? 8cm다. 됐고 이제 R을 구했으니까 이제 L은 R 세타에 넣으면 되겠네요. 자 이제 L은 R이 얼마고 8이고 세타 얼마입니까? 4분의 파이랍니다. 얼마다? 이제 2파이 cm다. 아시겠죠? 자 그냥 이 공식에 대입해서 연습하는 문제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자 필수 예제 6번입니다. 자 둘레의 길이가 10인 부채꼴이랍니다. 부채꼴 표현하겠습니다. 자 얘가 지금 R이고요. 여기는 L이고요. 여기는 세타고 이건 S랍니다. 근데 둘레의 길이가 10이란 얘기면 이걸 다 더해서 12가 됐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R에다가 L 더한 게 얼마다? 12라고 적을 수 있겠네요. 맞습니까? 이 R에다가 L 더한 게 10이다. 자 이제 넓이가 최대가 됐답니다. 그럼 넓이를 표현해 봐야 되겠죠. 넓이 S는 뭡니까? 2분의 1의 R제곱 세타 또는 S는 2분의 1의 RL이랍니다. 근데 관계식이 뭐라고 있습니까? L과 R에 관한 관계식이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일단은 얘를 쓰고 얘를 쓰지 말고 얘를 먼저 쓰겠습니다. 왜? 나와 있는 게 R과 L에 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그럼 넓이 S는 자 2분의 1에 R 그대로 내비두고요. L 소고점은 L은 얼마가 됩니까? 이제 12-2R이 되겠죠. 맞습니까? 자 문자로 정리하겠습니다. 이거 먼저 적게 되면 마이너스 R 제곱 되고요. 더하기 약분하면 6R이죠. 최대값 구하랍니다. 이 참수 최대겠죠. 는 마이너스 뭘까면 R 빼기 되고요. 절반 3의 제곱 되겠죠. 빼기 9니까 뒤에 더하기 9 있습니다. 완전히 정리했습니다. 다 했네요. 넓이가 최대라면 R이 얼마라고요? 3이 되고요. 그때의 S의 최대는 얼마라는 얘기죠? 9란 얘기가 되겠죠. 뭘 구하라고요? 반지름 길이와 중심각 구하랍니다. 결론! 그러니까 R은 얼마가 되고요?
3이 될 거고요. 그럼 그때의 R이 3이기 때문에 여기다 3 집어넣으면 이게 6 아닙니까? 그럼 L은 얼마가 되죠? 이제 6이 되겠죠. 자, 이제 L은 R 세타에서 L은 6이고요. R은 3이랍니다. 세타. 결론 세타는 얼마가 됩니까? 이제 2 라디안이 되겠죠. 답입니다. 반지름은 3, 중위각은 2 라디안. 아시겠나요? 자, 나와 있는 게 R과 L에 관한 식이 나왔기 때문에 부채꼴의 넓이를 R과 L에 관한 식은 이 식으로 정리했습니다. 어렵지 않죠, 얘기. 자, 여기까지 해서 첫 번째 시간 각을 재는 방법과 각을 재는 단위에 관한 얘기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이야기는 태어나서 생전 처음 듣는 얘기겠죠. 한 번도 배운 적 없지 않습니까? 그 말은즉슨 여러 번 반복해서 돌려보면서 반복해서 익숙해질 때까지 연습을 하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강의를 한 3-4번은 돌려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나요?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안녕.